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팜TV입니다. 오늘은 그 홍성의 사과 농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좀 아주 특별한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9월에 수확하는 호노카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사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 11월에 수확하는 이제 부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하는 이제 사과 품종 중에 하나인데, 부사 같은 경우는 그 식감이 되게 아삭아삭하고 살아있는데 당도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좀 인기가 좋은 시나노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당도 부분은 그 일반적인 사과보다 1에서 2브릭스 정도도 높은데, 식감 자체가 이제 부사보다는 좀 더 푸석푸석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호노카라는 품종이 되게 재밌는 게 부사처럼 아삭아삭하는 식감이 굉장히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나노 스위트처럼 너무 또 푸석푸석하지도 않아요. 딱 중간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또 먹기에는 되게 부드러운 사과여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중에 이제 호노카라는 사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나노 스위트처럼 이제 9월에 수확하는 중생종 사과고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안동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게 홍성에서 재배하는 걸 제가 알고 작년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제 좀 이쪽 촬영을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호노카를 많이 재배를 안 하는 이유가 이 병충해 되게 약해요. 재배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 중에 뭐 부사도 있고 시나노 스위트도 있지만, 이 호노카라는 품종도 제가 맛보신 분들은 절대 배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올해 특히 이제 사과 같은 경우 이제 재배력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그 봄에 냉해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과들도 되게 이쁘게 빠졌죠. 그리고 적정 위치에 다 과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냉해를 거의 안 받다 보니까 납작과라든지 기형과가 대부분 없습니다. 이거는 그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이 냉해에 대한 예방책은 이제 봄에 이제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부스티킹을 500배액으로 보통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평 정도 처리를 하시게 되시면은 꽃눈에서 나오는 애들이 힘있게 튼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꽃 형성이 굉장히 튼실하게 됩니다. 완전 그 건전한 그 꽃이 형성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건전한 꽃일수록, 한마디로 건강한 꽃일수록 같은 냉해가 오더라도 버티님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처럼 잘 달았고요. 보시게 되시면은 이 달린 거 보시면은 이거는 측화를 달은 게 아니고 이제 중심화를 달았어요. 이제 그 보통 사과 같은 경우는 중심화를 달아야 되고요. 중심화를 달아야 되는 이유가 중심화에 있는 꽃이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착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중심화가 항상 먼저 나오다 보니까 냉해 피해에 대해서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측화를 키우게 되는데, 측화 같은 경우에는 기형과가 될 수가 있고 과형이 좀 작을 수도 있고요. 여기 중심화를 키우게 되면은 과가 이렇게 고르게 다 착과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과는 일단은 냉해를 잘 이겨냈고요. 그리고 지금 1차 비대기가 끝나고 이제 2차 비대기를 시작한 사과입니다. 보통 2차 비대기가 시작이 이어지면은 이제 그 비대에 대한 효과와 그 다음에 착색, 그 다음에 당도,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래서 따로 영양제 처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처리하실 필요 없이 저희 그 FMC 제품 중에 색당킹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색당킹은 말 그대로 색과 당을 이렇게 올려주는 제품이고 자연스럽게 비대도 이루어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비대, 당도, 착색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부스킹과 똑같이 500백으로 혼용하셔가지고 색당킹 1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한 600평 정도 SS로 쫙 치시게 되면은 확실히 그 착색이 더 잘 들어서고요. 과피대도 잘 일어납니다. 당도는 볼 거 없고요. 보통 그 착색제나 이제 그 당도제를 아니면 비대제를 그 호르몬 쪽 제품이 좀 많이 있는데, 호르몬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효과는 좀 빨리빨리 나오지만 나중에 과가 이제 푸석푸석 거린다든지 그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색당킹 같은 경우에는 순수 A-웨이 기반의 이제 비료제형을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호르몬이 일절 하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을 해서 먹을 때도 확실히 상품성 있는 사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도 비대, 뭐 착색 관리는 색당킹으로 이제 꾸려 가시면 되고요.
이 사과를 재배하실 때 도장지를 강하게 키우느냐 약하게 키우느냐 이거 농가마다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후기 비대 1차 비대기를 지나서 2차 비대기 이후에 정말 비대를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도장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장지가 세면 셀수록 과비대라든지 고른 착과라든지 당도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도장지가 강하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도장지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인데 강하지가 않고 좀 적당하게 좀 올라오다가 이렇게 수덥한 상태거든요. 이 정도로 좀 잡아놔야 되고요. 이 관리 방법은 도장지를 좀 강하게 올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밭의 연면십이나 바닥으로 들어갔을 때 질소질을 좀 제어를 시켜 주셔야 도장지를 이렇게 적당히 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장지가 적당히 빠진 사과일수록 저희 그 제품을 썼을 때 효과가 더 크게 발휘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도장지가 너무 세서 좀 어려우시다 싶으신 분들은 올해 감사비료라든지 이제 봄비료 때 일반 탭이라든지 유박을 넣지 마시고 이제 루엔스 아쿠드를 넣으셔가지고 질소를 컨트롤 해주시면서 식물한테 가장 필요한 요소인 인산질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정하게 도장지가 나오고 이 2차 비대기 때 저희 색당킹을 쳤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지가 강하신 분들도 색당킹을 치시면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잘 관리된 사과일수록 더 약발이 더 잘 받고요. 도장지가 강하신 분들은 7일에서 10일 사이로 색당킹을 일반적으로 친다고 했을 때 그 도장지 강하신 분들께서는 좀 색당킹을 치는 시기를 5일에서 7일에서 좀 단축을 시켜주세요. 이 도장지를 좀 억제를 해주면서 여기는 에너지를 다 과를 이렇게 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장지가 좀 세게 강하게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당킹이 한 번, 두 번 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적정히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색당킹이 한 3에서 4일 정도 들어갈 거예요. 도장지가 강하게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회에서 6회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더 쓰셔야 되니까 나중에 그 질소 억제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몇몇실이 좀 적게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사과 관리 굉장히 좀 용이하실 겁니다. 질소를 강하게 키운 작물은 재배사가 작물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질소를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주시면은 내가 어떤 약을 쳤을 때도 약발을 받기 때문에 제가 식물을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병이 하나도 없죠. 이파리가 다 깨끗하고 여기가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서 비가 여기도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병이 하나도 없었던 거는 약재 방제를 하실 때 여기는 그 아트플랜을 섞으셔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계세요. 부사 같은 경우는 좀 병이 강하지만 호노카는 생각보다 병충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트플랜을 이제 보조제로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친 결과 이렇게 깨끗하게 사과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져가실 것 같아요.